1번 다음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 플러스 M-1 곱하기 D이므로 이 식을 1번 문제에 대입하여 풀어보면 AN은 9 플러스 M-1 곱하기 마이너스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5 플러스 9이므로 마이너스 5n 플러스 14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AN은 마이너스 3 플러스 M-1 곱하기 2이므로 2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2n 마이너스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다음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은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m-1 곱하기 t이므로 이 식을 1번 문제에 대입하여 풀어보면 SN은 2분의 10 곱하기 24 플러스 10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7이므로 마이너스 63 따라서 10 곱하기 마이너스 39가 나옵니다. 따라서 5 곱하기 마이너스 3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5가 나옵니다. 이번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2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14 플러스 9 곱하기 4이므로 2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14 플러스 36이므로 22 따라서 110이 나옵니다. 3번 문제는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것인데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 곱하기 R의 M-1 제곱이므로 1번 문제는 AN은 7 곱하기 3의 M-1 제곱입니다. 2번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면은 AN은 5 곱하기 2분의 1의 M-1 제곱입니다. 4번 문제는 다음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은 SN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1번 문제는 공비가 5이고 첫째항이 2이므로 SN은 5-1분의 2 곱하기 5의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4분의 2 곱하기 5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분의 5의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인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첫째항이 4이므로 SN은 1 플러스 3분의 1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입니다. 따라서 3분의 4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이므로 3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은 3분의 1의 10제곱과 같기 때문에 3 곱하기 3분의 1의 10제곱을 해주면 3 마이너스
3분의 1의 9제곱이 나옵니다. 5번 문제는 제5항이 16, 제8항이 25인 등차 수열 AN의 제13항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등차 수열은 AN은 A 플러스 N-1 곱하기 D이므로 제5항은 A 플러스 4D는 16임을 알 수 있고 제8항은 A 플러스 7D는 2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식을 연립하여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9, 따라서 D는 3인 것을 알 수 있고 A 플러스 4D는 16이므로 A는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AN은 4 플러스 N-1 곱하기 3이므로 제13항은 A13은 4 플러스 12 곱하기 3이므로 40임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두 수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마이너스 5a1부터 20까지가 이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두 수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이므로 이 수열의 총 개수는 n 플러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므로 A 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 플러스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이고 이게 20이 나왔으므로 는 20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n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1은 25, 따라서 n 플러스 1은 75이고 n은 74임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입니다. 이때 a는 첫째 항이고 l은 n번째 항을 나타냅니다.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3의 배수의 합과 5의 배수의 합을 구하여 더한 후 두 수의 최종 배수인 15의 배수의 합을 구하여 빼주면 됩니다. 먼저 두 자리수 중 3의 배수의 최초값은 12이고 최대값은 92이고 항의 개수는 30개이므로 2분의 30 곱하기 12 플러스 99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30 곱하기 111이므로 15 곱하기 111 따라서 1665가 나옵니다. 5의 배수의 합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최소값은 10, 최대값은 95이고 항의 개수는 18개이므로 2분의 18 곱하기 10 플러스 95이므로 2분의 18 곱하기 105 따라서 945가 나옵니다. 두 수의 최종 배수인 15의 배수의 합도 구해보면 첫째 항이 15, 마지막 항이 90이고 항의 개수는 총 6개이므로 2분의 6 곱하기 15 플러스 90 2분의 6 곱하기 105이므로 315가 나옵니다. 따라서 1665 플러스 945 마이너스 315이므로 2295가 나옵니다. 8번 문제 제1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합과 같은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7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제5항은 a 플러스 4d로 나타낼 수 있고 제12항은 a 플러스 11d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은 2분의 a 플러스 4d 곱하기 5이므로 2분의 2a 플러스 4d 곱하기 5이고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합은 2분의 a 플러스 11d 곱하기 12이므로 2분의 2a 플러스 11d 곱하기 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과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합이 같으므로 2분의 2a 플러스 4d 곱하기 5가 2분의 2a 플러스 11d 곱하기 12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a 플러스 4d 곱하기 5는 2a 플러스 11d 곱하기 12와 같고, 정리를 해보면 10a 플러스 20d는 24a 플러스 132d이므로 14a는 마이너스 112d이고 a는 따라서 마이너스 8d가 나옵니다. 이때 첫째 항부터 제17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17항은 a 플러스 16d이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16d 곱하기 17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2a 플러스 16d 곱하기 17인데 이때 a가 마이너스 8d이므로 2분의 마이너스 16d 플러스 16d 곱하기 17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0이 되어가지고 답은 0이 나옵니다. 9번 문제, 수열 AN은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은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일 때 A1 플러스 A3 플러스 A5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SN은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AN은 6n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S1은 A1이기 때문에 A1은 3이고 A3은 일반항에 대입하여 풀어보면 A3은 18-2이기 때문에 16이고 A5는 30-2이기 때문에 28이 나옵니다. 따라서 A1 플러스 A3 플러스 A5의 값은 3 플러스 16 플러스 28이기 때문에 47이 나옵니다. 10번 문제는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의 제3항이 12, 제7항이 972일 때 A, R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기 때문에 A3은 A 곱하기 R 제곱이고 이때 제3항이 12이므로 AR 제곱은 12입니다. 그리고 제7항이 972이므로 A7은 AR의 6제곱이고 이게 97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여서 풀어보면 AR 제곱은 12, AR 6제곱은 972이므로 R의 4제곱은 81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R이 0보다 크므로 R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AR 제곱이 12인데 R은 3이므로 9A는 12이고 따라서 A는 3분의 4입니다. 근데 저희는 AR의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3분의 4 곱하기 3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세수 A, 3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고 세수 1, A,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일 때 B-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세수 A, 3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수열은 등차 중앙임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1, A, B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 중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6은 a 플러스 2 그리고 a 제곱은 b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에 a 제곱을 대입해서 보면 6은 a 플러스 대입해서 a 제곱이고 정리를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므로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a가 0보다 작으므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이때 6은 a 플러스 b인데 a는 마이너스 3이므로 b는 9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마이너스 a의 값은 9 마이너스 3이므로 12가 나옵니다. 12번 문제 등비수열 AN에서 A1부터 A10의 합이 5이고 A11부터 A20의 합이 30일 때 A1부터 A30까지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A1부터 A10의 값이 5이고 A11부터 A20의 값이 30이므로 두 개가 곱하기 6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A21부터 A30까지 합은 30에 곱하기 6을 한 18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A1부터 A3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5 플러스 30 플러스 180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15의 값이 나옵니다. 14번 문제 첫째 항이 1,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수열의 짝수번장을 지우고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짝수번장을 지운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여덟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제2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도 1이기 때문에 이 수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짝수번장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2와 4, 6 이런 식으로 없어질 것인데요. 따라서 첫 번째 시행에서 짝수번장을 지운 것은 A1은 2n-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도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수열에 짝수번장을 지우는 것이므로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수는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남았을 텐데요. 여기서 또 짝수번째 항인 3, 7 이런 식으로 지우면은 A 두 번째 시행에서는 A2는 4n-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이 반복된 것이므로 세 번째 항까지 구해보면은 세 번째 항에서는 1, 9, 17 이런 수로 남기 때문에 또 짝수번째 항을 지우면 9가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A3은 8n-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1은 2n-1이고 A2는 4n-3이고 A3은 8n-7입니다. 규칙을 찾아보면은 두 번째 시행에서는 4n-3이기 때문에 2제곱 곱하기 n-3이고 2의 세제곱 곱하기 n-7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행에서는 2의 제곱, 세 번째 시행에서는 2의 세제곱이므로 여덟 번째 시행에서는 2의 8제곱 곱하기 n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을 보면은 상수항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8번째 항에서도 마찬가지로 2의 8제곱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째 항은 256n 마이너스 255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는 8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제2항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n의 값에 2를 대입하면 256 곱하기 2 마이너스 255입니다. 따라서 답은 257입니다. 15번 문제. 다음 그림은 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y는 x제곱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선분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은 것이다. 선분의 길이를 왼쪽부터 차례로 L1, L2, L10이라고 하면은 L1의 값은 3, L10은 15이다. L1부터 L10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 선분의 길이는 이 그래프의 차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뺀 값이 이 선분의 길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은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an 플러스 b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L1부터 L10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L1은 3이고 L10은 15이므로 2분의 10 곱하기 3 플러스 15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0 곱하기 18인 90이 나옵니다. 16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A1이라고 하자. A1의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을 A2, A2의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2제곱분의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을 A3이라고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 정사각형 A10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A1의 한 변의 길이는 1이고 A2는 2분의 1을 둘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2의 한 변의 길이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3의 한 변의 길이도 여기가 1이고 여기 아까 2분의 1이고 여기는 2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A3의 한 변의 길이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다 보면은 A10의 한 변의 길이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의 9제곱 곱하기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가 같이 곱해지는 것이므로 2를 앞으로 빼면은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9제곱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만큼의 식을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9제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분의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9제곱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9제곱이 나옵니다. 여기서 1 마이너스 2분의 1의 9제곱은
1 마이너스 512분의 1가 없기 때문에 512분의 51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 플러스 2 곱하기 2가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2 곱하기 512분의 511을 해주면 약분되고 256분의 767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256분의 767은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56 곱하기 767분의 256분의 767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A10의 둘레의 길이는 64분의 767이 나옵니다.